안녕하세요. 일상 속 애매한 법, 어려운 법, 궁금한 법에 대해 알차게 퍼드리고자 준비한 버퍼링 이준호 법무관입니다. 든든한 법 한 그릇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케이스의 현수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은밀히 다가서다 스토크라는 단어에서 따온 스토킹은 신종사회 범죄로서 유명 연예인을 넘어 연인이나 동성 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 조금 왜곡된 어떤 표현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희가 범죄 성립에 있어서 어떤 짝사랑과 스토킹의 좀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짝사랑은 그냥 말 그대로 상대방은 좋아하지 않는데 본인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토킹은 거기에서 좀 넘어가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죄예요. 그래서 스토킹은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거부 표시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피해자를 뭐 따라다니고 지켜보고 뭐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좀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계속 선물 공세를 하고 막 아침마다 막 아침밥 차려주고 거기 놔두고 이런 것도 스토킹에 그럼 해당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 법에 그 행위가 좀 명확하게 규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보시면 그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 해당 행위도 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 꽃 선물 공세를 하고 돈으로 계속 막 10만 원씩 뭔가 반복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기분 좋은 집착 아니야?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한 경우에도 충분히 스토킹이 성립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돈이나 꽃이나 이렇게 좋은 이렇게 물품이라고 해도 그거를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주는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그 주는 사람이 주는 행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받기 싫은데 계속 억지로 강요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조금 공포감과 불안감, 이 사람한테 이걸 왜 주지? 좀 뭔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입장, 피해자 입장이 조금 불안함이 조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나 꽃이라고 해도 충분히 스토킹 범죄에 스토킹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거부 의사가 당연히 명확하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조금 너무 부담감을 느끼거나 이랬을 때는 충분히 이제 조금 가능할 여지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여지는 있고 그리고 사실 이분이 피해자가 뭐 불안감과 공포감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도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뭐 해당 가해자가 뭐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고 뭐 피해자랑 뭐 기존에 어떤 관계였고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건 경찰이 조금 판단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당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저 같아도 그 상황에 뭐 그럴 리는 전 없겠지만 제가 그 상황에 부딪히면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좀 방안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최근 신설된 그 스토킹 처벌법상에 긴급 응급 조치라고 있어요. 이거는 피해자가 경찰한테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니 뭐 이 사람이랑 뭐 이 사람한테 접근 금지 뭐 이런 처분을 해달라 이렇게 조금 요청을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긴급하게 그 사람과 접근을 차단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경찰한테 조금 요청을 드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민사적으로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제도인데 민사적으로도 이렇게 청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여기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 경범죄 처벌법에 약간 그런 스토킹성 행위에 대해서 조금 피의자하고 그 어떤 거리를 두고자 만든 어떤 그런 민사상 걸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잠정 조치라고 있던데 그거는 또 혹시 어떤 걸까요? 이제 잠정 조치의 경우에는 이제 스토킹 범죄가 그러니까 스토킹이 신고가 되고 해당 스토킹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판사님께서 아 정말 이거는 조금 격리를 시켜야겠다라고 하실 때 내리는 제도예요. 이것도 그 가처분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범죄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나고 누가 봐도 이건 스토킹에 조금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판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할 때 또 어떤 증거가 스토킹 범죄를 소명하는데 좀 더 유리할까요? 일단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랑 반복성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가해자가 얼마나 조금 지속적으로 그 스토킹 행위를 했는지를 좀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그 가해자가 뭐 문자를 보낸 내역이면 문자 보낸 걸 일일이 좀 캡처해 두셔서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전화, 부재중 전화를 뭐 몇십 통 남겼다. 그러면 그거 부재중 전화가 찍힌 내역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캡처를 하셔서 두고 계시고 아니면 뭐 집 앞을 서성거린다던가 뭐 직장 근처를 서성거린다. 그러면 그 서성거리는 장면을 몰래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서라도 갖고 계시는 게 증거 보존에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모든 걸 다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다. 네. 그렇죠. 네. 그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녹음을 할 때 항상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판례가 좀 어떻게 돼 있죠? 이제 그 대화의 참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녹음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스토킹,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경우에도 피해자분들은 좀 걱정하지 않으시고 전화 받으시고 녹음하셔도 돼요.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이렇게 증거를 남기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녹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대1 동의라고 해서 이제 상대방이 너 왜 내 음성을 허락 없이 녹음했냐라고 해서 이 음성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판례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소명하고자 녹음을 한 거는 또 이제 범죄 성립을 좀 부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판례 한번 참고해서 좀 실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많은 법률적인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민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